2023년 새학기가 시작됐습니다. 학교 방역 대부분이 해제된 가운데 대면 입학식이 열렸고 학생들도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첫 등교를 했습니다. 3월 개학과 함께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번 추위가 물러가면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광안리 해수욕장에 있는 느린 우체통인 달톡의 한 해 성과가 나왔습니다. 1년 뒤 엽서를 받아온 관광객도 만나봤습니다. 사상구 장애아동 어린이집이 시설 대표의 보조금 횡령 혐의로 문을 닫게 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아동과 부모에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2023년 새학기가 시작됐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입학식이 열렸는데요. 방학을 마치고 새학년이 된 학생들은 첫 등교가 설레는 모습이었습니다. 새학기 모습 장덕원 기자가 담았습니다. 새 가방을 메고 부모님과 함께 학교에 들어선 아이들. 코로나19 이후 오랜만에 대면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언니 오빠들의 환영 속에 이제 어엿한 학생이 됐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놀 수 있고 또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또 공부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겨울 방학을 마친 학생들은 새 학년이 돼 첫 등교를 합니다. 반갑기만 한 선생님과 친구들.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첫 등교가 노심초사입니다. 하윤수 교육감도 첫 등교 학생들을 함께 맞이했습니다. 새 학년, 새 친구, 새 선생님을 만나니 반갑죠? 학생들은 새로운 시작에 기대가 큽니다. 이제 6학년 돼서 처음 학교 오고 하니까 조금 설레기도 하고 앞으로 할 많은 활동들이나 이런 게 기대가 돼요. 학생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등교했지만 새학기부터 학교 방역 대부분이 해제됐습니다. 입구를 지키던 체온 측정기도 사라졌습니다. 반 아이들 친구들 얼굴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얼굴을 알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마스크는 이제 벗고 정상적으로 수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지원을 할 것이고요. 특히 우리 방역 영역 부분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책임을 지고. 한편 교육감은 화랑초등학교의 통학로 안전을 점검했습니다. 학교 옆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행로가 없고 해제된 주거지 주차구역에 여전히 불법 주차가 이어져 통학로 개선 요구가 이어져 온 곳입니다. 하 교육감은 서구청에 보행로 설치를 당부하는 한편 부산 지역 전체 등하굣길 안전 실태를 파악해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과 함께 위험 요소를 제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3월 개학과 함께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번 추위가 물러가면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봄꽃 개화도 평년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활짝 핀 매화가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매화는 추위에 제일 먼저 꽃망울을 터뜨려 봄의 전령으로 불립니다. 건너편에는 노란 산수유꽃이 피어나 시민들에게 봄 향기를 전해줍니다. 수영공원은 매화도 빨리 피고 그 다음에 벚꽃도 빨리 핍니다. 날씨도 좀 따뜻하고 하는 그런 기운이 있어가지고 봄 기운 따라 좀 상쾌한 아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꽃샘 추위에도 아랑곳 없이 피어난 봄꽃들이 봄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봄꽃 개화 시기는 평년보다 2일에서 9일 정도 빠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최근 10년과 평년치인 30년간 부울경 지역 봄철 평균 기온을 살펴보면 3월은 1도, 4월은 0.3도, 5월은 0.6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꽃샘 추위는 이번을 끝으로 자취를 감출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3일 낮부터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다음 주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온은 차차 오르겠으며 낮 기온이 평년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높은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는 10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벚꽃은 오는 20일 서귀포를 시작으로 개화해 부산을 비롯한 남부지방은 3월 말쯤, 중부지방은 4월 첫째 주로 전망됩니다. BTV 뉴스 박지한입니다. 광안리 해수욕장에 가면 모래사장에 달팽이 모양의 조형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 조형물 안에는 우편함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엽서를 써넣으면 1년 뒤에 받을 수 있는 느린 우체통이라고 하는데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안리 해수욕장에 있는 섭존입니다. 섭 포토존 옆으로 반짝이는 조형물이 보입니다. 달팽이 모양을 한 느린 우체통인 일명 달톡입니다. 이곳에 비치된 엽서를 써 우편함에 넣으면 1년 뒤 발송됩니다. 수행구가 지난 2021년 시작했는데 발송된 엽서가 첫 해 23,900여 건에서 지난해엔 34,200여 건으로 50% 증가했습니다. 특히 해외로 발송된 엽서는 아르헨티나를 비롯해 72개 나라 1,600여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 3월부터 달팽이톡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그 달팽이톡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많이 발송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달팽이톡이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관광 명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달톡을 통해 배달된 엽서를 갖고 광안리 해수욕장을 다시 찾으면 선물도 줍니다. 해변에 있는 관광 안내소에서 주는데 달콤한 사탕과 비누 그리고 여행용품 등이 든 기념품 세트입니다. 1년 전에 중학교 친구들이랑 광안리 여행 왔다가 엽서를 썼었는데 또 그 엽서 썼던 걸 까먹고 있다가 이번에 1년 만에 받으니까 좀 그때 재밌었던 기억도 떠오르고 엽서 쓰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해 엽서를 받아 광안리 해수욕장을 재방문한 관광객은 54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지역별로 보면 부산이 37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이 49명, 다음으로 경기와 서울 순이었습니다. 올 들어서도 지난 1일까지 123명이 달톡 엽서를 받아 선물을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영구는 지난해 달톡을 통해 재방문한 관광객들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2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방금 달팽이 엽서를 써봤는데요. 이 엽서가 1년 뒤 받는 사람에게 감동과 선물을 선사하길 기대해 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사상구의 한 장애아동 어린이집이 시설 대표의 보조금 횡령 혐의로 28일 문을 닫게 됐는데요. 다행히 갈 곳을 잃은 아이들의 전원 문제가 일단락됐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아동과 부모에게 돌아가면서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합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사상구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함께 책을 읽기도 하고 친구들과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들었던 어린이집과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시설 대표가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을 닫게 됐습니다. 현행법상 1,000만 원 이상 횡령하면 어린이집 문을 닫아야 하는데 시설 대표는 3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아동과 부모에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갈 곳을 잃은 아이들의 전원 문제는 급하게 다른 지역의 통합 어린이집 등으로 가게 되면서 일단락됐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동안 어린이집 차량으로 마음 편히 등원과 하원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학부모가 직접 아이들의 등하원을 시켜야 합니다. 장애 아동에 맞는 전문 보육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차량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워킹맘도 그렇고 전업주부들도 그렇고 다 자체적으로 아이를 등하원을 직접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어려운 점이죠. 지난 3일 어린이집 폐쇄 여부를 놓고 부산시와 관계기관 간 긴급회의가 열렸지만 결국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학부모들이랑 그 이제 부산시 쪽은 그래서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 그런 사람한테 아이들을 보내기 싫다. 그럴 바에 차라리 다른 데로 가겠다. 약간 이런 마인. 이런 가운데 지난 14일에는 어린이집 졸업식이 열려 그야말로 마지막 졸업식이 됐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뭐 놀이라든지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시간이 있어서 해줬으면 좋겠는데 선생님들이나 또 아이들과 이런 관계에 대해서 마음껏 못 해준 거에 대해서는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이달까지 장애인 어린이집을 다닌 원생은 모두 32명. 뚜렷한 해결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비슷한 상황은 또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려가 됐던 아이들의 전원 문제는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1년 뒤에도 이 같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상구에 전문 어린이집이 다시 생기길 바라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사상경찰서는 마약을 투약한 뒤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1시 20분쯤 환각 상태로 사상구의 한 주택가를 돌며 여성 속옷 6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일 남성이 인근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밝히고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일 오전 10시 40분쯤 금정구 잔전동의 한 주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점 에어컨 실외기와 건물 외벽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1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민주공화제의 시작은 임시정부였습니다. 나라를 되찾는 일부터 다시 나라의 틀을 세우는 일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 민족사의 자부심과 국민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데요. 서울, 우리와 아주 가까운 곳에는 이 같은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국립기념관이 있습니다. 서주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1919년 3월 1일 대한의 독립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날. 그로부터 한 달 뒤 중국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합니다. 1945년까지 무려 27년의 세월. 임시정부의 피나는 노력과 빛나는 결실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꽃피웠습니다. 우리 민주 독립을 성공하리다. 아휘마다 대학을 졸업하되 홀이다. 어른마다 투표하여 정치상 권리를 갖게 홀이다. 대한 독립 만세. 임시정부 만세. 전시된 각종 자료들은 흥미를 더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문서들과 임시정부 요인들이 조국 독립을 맞으며 남긴 붓글씨 등을 직접 보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곳 기념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국가등록 문화재도 있습니다. 1945년 임시정부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한글과 중국어, 영어로 출판한 애국가 악보입니다. 애국가 창작 과정과 당시 김구 주석의 사진도 함께 인쇄돼 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옆 언덕에 자리 잡은 밝은 회색빛 건물. 지난해 3월 수립 103년 만에 문을 연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입니다. 내부는 총 3개 상설 전시관으로 구성됩니다. 군주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첫 발을 뗀 순간부터 법적 기틀을 마련한 최초의 입법부, 임시의정원의 활동과 민주공화제 체제를 만들어간 행정부의 역할,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뿌리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독립을 위해 어떠한 활동을 하였으며 그리고 어떠한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기념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형성되고 지금까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한번 보시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식민 지배를 극복하고 자주독립 국가를 만들기 위해 희생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 그 뜻을 느낄 수 있는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올해 3.1절 104주년을 맞았습니다. 부산은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를 지닌 곳인데요. 부산항을 통해 물자와 인력이 수탈됐습니다. 당시 부산에서는 시민들의 투쟁이 거세게 일어났는데요. 하지만 부산에는 항일운동의 역사를 기억하고 전승할 수 있는 시설은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민주공원 안에 있는 광복기념관입니다. 부산 지역 항일 투쟁과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지난 2000년 8월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아는 시민도 찾는 시민도 드뭅니다. 전시된 자료와 기록물들은 20년 전 그대로 머물러 있고 제대로 된 전시 프로그램이나 해설사도 없습니다. 기념관에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위패 458위가 모셔져 있지만 30제곱미터 남짓한 공간에 빼곡히 들어차 제대로 된 참배조차 어렵습니다. 너무 협소해가지고 설 자리가 없습니다. 사실은 참배할 자리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너무 아쉽고 조속한 시일 내에 좀 확장을 크게 해가지고 제대로 된 기념관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 2020년부터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부산 독립운동 기념공원을 건립하자는 움직임이 본격화됐습니다. 열악한 광복기념관을 옮겨 흩어진 부산의 독립운동 흔적을 총망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장하자는 겁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선 16살 전후의 일신여학교 학생들.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해 사형 선고를 받은 박재혁 의사. 일제강점기 부산에서는 계층을 막론하고 시민들이 항일운동에 나섰습니다. 또 부산 출신 독립운동가들이 전국의 독립운동을 이끄는가 하면 해외로 나가 투쟁에 앞장섰습니다.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 독립운동 기념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이유입니다. 그 식민지 지배 때문에 우리 부산에서는 그 항일운동이라든가 독립운동이 또 거세게 일어났고 부산이라는 도시의 어떤 역사적 특성을 말할 때는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어떤 식민 지배에 대한 저항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부산시는 가칭 부산 항일 독립운동 기념공원을 짓기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운대 수목원을 건립 대상지로 두고 시와 시민단체 간 막바지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부산의 항일투쟁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은 늦은 만큼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구포장터 만세운동은 일신여학교, 동네시장 만세운동과 함께 부산의 대표적인 3.1 만세운동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구포장터 만세길 테마거리가 새당장됐지만 역사에 대한 기록과 보존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구포장터 3.1 만세운동의 특징은 지식인 중심이 아닌 상인과 농민, 청년이 주축이 됐다는 점입니다. 1919년 3월 29일 구포장날, 1,200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와 만세운동을 펼쳤습니다. 북구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말까지 구포 만세길 테마거리 조성 사업을 벌여 만세길을 세단장했습니다. 구포 1 치안센터 앞 지하 연결부를 확장하고 만세거리 630m 구간에 가로 환경을 정비했습니다. 거리는 완성됐지만 구포장터 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알릴 수 있는 콘텐츠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만세거리에는 철길 방음벽 일부 구간에만 당시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인물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지난 2014년 문을 연 문화예술 플랫폼은 전시 콘텐츠 부족 등으로 외면받다가 역사와는 거리가 먼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뭔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국수집이다 뭐다 해놓고는 할 때 그때 반짝하고는 영知名도가 없어 그런지 사람도 안 모이고 오히려 저쪽에 지금 다리 세안한 거 그거는 사람들이 좀 많이 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만세거리를 알리려면은 이제 볼 수 있는 영상물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글로만 딱 있으니까는 이제 읽긴 읽어도 자세하게 잘 모를 수밖에 없는데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요. 당시를 회상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 일대 마지막 적산 가옥은 2018년 3월 숙박시설 주차장으로 사라졌고 구포장터 3.1운동 기념비는 이곳과는 동떨어진 구포 제방에 세워졌습니다. 옛날 구포 장터가 지금 그 파출소 치안 그 센터에 구포 센터 있는데 거기 그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라도 이제 상설이 안 되더라도 이제 간략하게 그 장터 모양을 해서 해주면은 안 그러면 거기 체험장을 한두 개 정도 만들어서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구포장터 만세운동 재현 행사도 올해는 볼 수 없게 됐습니다. 북구는 오는 3월 29일 구포역 광장에서 기념식과 뮤지컬로 대체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지한입니다. 북구는 희망 매니저와 함께하는 취약계층 맞춤형 상담 멘토링 사업을 추진합니다. 희망 매니저는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고독사 위험군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과 상담 활동을 통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 연계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역할을 수행합니다. 구는 올해 총 21명의 희망 매니저를 선발해 지난달 28일 역량 강화 교육을 마쳤습니다. 렛츠런파크 부산 경남 재활 힐링 승만센터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오는 11일까지 재활 승마 강습생을 모집합니다. 이번 강습은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6주 동안 주 1회 주말반으로 운영되며 강습비는 무료입니다. 강습생 2인과 재활승마 코치 1명이 하나의 반을 이루며 강습생 1명당 말 한두로 운영됩니다. 렛츠런파크는 강습 이력이 없는 신규 강습생 우선 모집하기로 했습니다. 3월 3일 생활지수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도, 낮 최고기온은 13도입니다. 미세먼지 지수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 피부 보호를 위해 목도리나 장갑을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기 예방을 위해 비타민을 섭취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 소식은 없어서 우산은 필요 없겠고요. 빨래와 세차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작은 불씨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외출 약속을 잡으셔도 좋겠습니다. 밤에는 실내 온도와 습도를 확인해 주시고 숙면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